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알파벳의 웨이모, 테슬라, 로보택시와 경쟁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 조달, 그리고 중국 해커 트럼프, 벤스, 해리스 캠페인 휴대전화 공격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자율주행 차량 시장에서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웨이모와 테슬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회사의 경쟁과 자금 조달 상황, 그리고 로보택시 시장 전망까지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운영하는 웨이모는 최근 초과 가입, 투자 라운드를 통해 무려 56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에는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과 자산 운용사인 안드레센, 호로이츠, 피델리티 실버레이크 등 유수의 기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자금 조달은 웨이모가 기존에 조달한 금액 중 가장 큰 규모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로보택시 서비스 확대에 큰 자원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초과 가입이란 웨이모가 판매할 주식보다 수요가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웨이모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웨이모는 현재 약 50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며 자율주행 기술로 우버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버 앱을 통해 2025년 초까지 애틀랜타와 오스틴에서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반면 테슬라는 전체 시가총액이 약 8천억 달러에 달하지만 주력은 여전히 자동차 제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보택시 사업이 차지하는 가치는 약 1,8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웨이모는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여 차량 운전 시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웨이모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 사고와 부상의 발생률을 약 75% 낮췄다는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비해 테슬라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통해 차량이 사람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도록 개선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테슬라 차량에서는 여전히 운전자가 차량을 감독하지만 기술 향상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데요. 예를 들어 테슬라는 최근 분기에서 약 35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이 자금은 인공지능 컴퓨팅 성능을 75%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었으며 향후 로봇과 같은 신기술 개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와 알파벳의 주가는 이번 발표 이후 모두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3.3% 상승한 269.19달러, 알파벳 주가는 1.6% 상승한 165.27달러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웨이모와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장에서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테슬라는 운전자 보조 기능을 통해 인간의 역할을 줄여가는 방식이죠. 이들의 경쟁이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다음 영상은 중국 해커들이 미국 대선 캠페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중국 해커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러닝메이트 제이디 벤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통신사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해커들이 미국의 고위 정치인과 그들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공격하는 형태로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러닝메이트인 제이디 벤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주요 표적이 되었는데요. 해커들이 이 기기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조사관들은 이 해커들이 중국 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의 대상은 양당의 주요 정치인들로 공격이 대선 몇 주 전이라는 점에서 대선을 방해하려는 더 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최근 몇 주 동안 공격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커들은 미국 통신 인프라에 접근해 수십 개의 회사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시도했으며 심지어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의 계정에 접근하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기자들이 보유한 계정에 접근해 기밀 정보를 얻으려는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대담한 전술에 대해 관계자들은 해커들이 잡힌 이후에도 다시 침투를 시도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외교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보안 위협에 대한 경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특히 외국의 정보기관이 대선 직전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와 통신업체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해커들의 활동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베라이전과 AT&T와 같은 주요 통신사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와 협력하며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연방수사국 FBI 또한 이번 침입을 국가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국의 정보기관 활동을 추적 중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트럼프 캠페인을 지원하는 비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란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중국의 본격적인 개입을 시작하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오늘은 중국 해커들이 미국 대선 캠프와 주요 정치인의 휴대전화를 표적으로 삼아 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통신 인프라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요소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가 안보와 보안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